글라슈테는 스위스로 치면은 발레드주 아니면 라쇼드폰 같은 곳으로 독일 시계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다이버 워치로는 매우 드문 직경 39.5mm로 다이얼에 물감이나 도료 같은 것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오늘 스튜버가 리뷰할 시계는 스위스가 아니라 독일에서 만든 시계로 지난해 12월에 국내 첫 부티크를 오픈한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시계입니다. 2019년 시계의 론칭 당시부터 이 시계를 리뷰할 날을 엄청 기다렸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시계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스위스 시계는 왜 유명해요? 시계는 스위스밖에 없나요? 뭐 이런 거였는데요. 유명 시계 브랜드의 90% 이상이 모두 스위스 메이드지만 스위스 말고도 시계를 잘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 시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랑에 운트 제네일 텐데요. 랑에 운트 제네가 있는 독일의 도시의 이름이 바로 글라슈테입니다. 글라슈테는 스위스로 치면은 발레드주 아니면 라쇼드폰 같은 곳으로 독일 시계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라슈테라는 지역 이름이 들어간 또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오늘 리뷰할 시계 브랜드인 글라슈테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이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그동안 국내 정식 매장이 없었다가 지난해 12월에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국내 첫 번째 부티크를 오픈했습니다. 시투버가 글라슈테 오리지널 시계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8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랑에 운트 제네와 글라슈테 오리지널을 헷갈려하고 브랜드의 창업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아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서 시계 리뷰 전에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랑에 운트 제네의 창업자는 페르디난드 아돌프 랑에인데요. 사실 이분은 독일 시계 산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분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독일 정부는 작센주의 작은 관공업 도시였던 글라슈테를 시계 제조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워치메이커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는데요. 1845년 12월에 페르디난도 아돌프 랑에가 최초로 그곳에 시계 공장을 설립했고 이후 글라슈테는 독일 워치 메이킹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도 아돌프 랑에뿐만 아니라 아스만, 알프레드 헬빅 등 여러 워치메이커들이 만든 정교한 워치로 인해서 글라슈테 시계 산업은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일어난 세계대전 이후 독일 시계 산업도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글라슈테 지역은 동독과 서독 중에서 동독 쪽에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글라슈테 지역의 시계 제조 공방들은 거의 모두 폭탄을 맞아서 폐허가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글라슈테 지역의 시계 제조 시설을 모두 통폐합되어서 국가가 요구하는 품질의 일종의 군수물자 같은 시계를 제조하는 국가 소속의 시계 회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통일이 되면서 페르디난드 아돌프 랑에의 증손자인 발터 랑에가 글라슈테로 돌아가서 랑에 운트 제네라는 브랜드를 재건한 것이고요. 이후 글라슈테 오리지널이라는 브랜드도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브랜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리지널이 들어간다는 것은 글라슈테를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독일 파인워치 메이킹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시계들을 선보이는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현재 스와치 그룹 소속입니다. 시계 채널에서 글라슈테 오리지널 시계 리뷰가 처음이라서 서론이 유독 길었는데요. 글라슈테 오리지널 브랜드 스토리와 대표 컬렉션에 관한 이야기는 몽트르 3호로에도 실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튜버가 소개할 시계는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CQ입니다. CQ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이버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2019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타임 투 무브 이벤트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서 이 시계를 처음 본 순간부터 첫눈에 느낌이 딱 왔었습니다.
시계 애호가분들 중에는 다이버 워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국내 시계 애호가분들은 다이버 워치 또는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Q는 글라스대 오리지널의 스페치알리스트 컬렉션에 속한 전문 다이버 워치로 1960년대 글라슈대가 전문 다이버를 위해서 제작했던 다이버 워치인 스페츠매틱 타입 RPTS 200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시계로 다이버 워치로는 매우 드문 직경 39.5mm로 제작되었습니다. 직경 40mm 이하 사이즈의 다이버 워치가 별로 없다는 거는 시계 애호가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39.5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세틴 브러싱 처리를 했고요. 엣지 부분은 폴리싱을 했습니다. 단방향 회전 베젤에는 세라믹 인서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바닷물이나 햇빛 같은 곳에 오래 노출되어도 색바람이 거의 없으며 그냥 평상시에 보기에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CQ는 처음엔 블랙 다이얼의 블랙 베젤 버전으로만 출시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블루, 그린 컬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두께는 12.15mm인데요. 측면에서 보시면 시계의 이 중앙 쪽이 조금 더 약간 볼록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빈티지한 느낌의 박스형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1960년대 제작한 원조 모델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케이스를 보시면 일반 CQ 모델의 경우에는 스틸 소재의 백케이스로 단단히 막혀있는 전형적인 다이버 워치 스타일로 백케이스에 삼지창 글라스대 오리지널의 더블지 로고 그리고 수심 200m 방수를 상징하는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CQ가 속한 스페치알리스트 컬렉션에는 10분 날짜만 알려주는 CQ 오리지널 모델 말고도 CQ 파노라마 데이트도 있는데요. 이 시계는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무브먼트의 구동 모습을 백케이스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Q는 시계의 이름이고 이 시계는 스페치알리스트 컬렉션에 속하는 시계인데요. 그 안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모델인 CQ, 다른 하나는 CQ 파노라마 데이트입니다.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케이스의 크기부터 무브먼트까지 정말 다른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시계는 그냥 CQ, 그리고 지금은 CQ 파노라마 데이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노라마 데이트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날짜를 표시할 때는 1부터 30일까지 써진 원형의 날짜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날짜를 표기하는 방식이라면 파노라마 데이트는 1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디스크 두 개가 합쳐져서 날짜를 표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글라스대 오리지널 시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파노라마 데이트입니다. CQ 파노라마 데이트는 직경 43.2mm로 CQ보다 크기가 더 크고 두께도 15.65mm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케이스 크기나 다이얼의 날짜창 등의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계의 가장 큰 차이는 무브먼트에 있습니다. CQ 파노라마 데이트는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36-13으로 구동되는데요. 칼리버 36은 2016년에 글라슈대 오리지널이 야심차게 선보인 자사 무브먼트로 실리콘 밸런스를 사용해서 항자성도 뛰어난 데다가 파워 리저브도 100시간인 그런 브랜드의 대표 무브먼트입니다. 칼리버 36-13은 칼리버 36의 베리에이션 버전으로 파워 리저브 100시간과 항자성 등의 특징은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차이로 인해서 파노라마 데이트 버전은 일반 CQ 모델보다 직경이 조금 더 큰 43.2mm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손목 사이즈가 조금 더 굵거나 파노라마 데이트 기능이 더 좋다면 그리고 정통 독일 파인 워치 메이킹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면 CQ 파노라마 데이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버 워치답게 딱 봐도 가독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각 브랜드의 다이버 워치들은 특유의 다이얼 디자인이 있는데 CQ 역시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인덱스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 디자인은 1960년대 다이버 워치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스타일로 짝수 아라비아 숫자만 표기를 했는데요. 블루와 그린 버전의 경우 다이얼에 물감이나 도료 같은 것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어플라이 인덱스입니다. 제가 몽트르 3호로의 기사를 쓰면서 글라슈테의 자료를 보니까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다이얼까지도 모두 인하우스로 만드는 정말 몇 안 되는 매뉴팩처인데요. 그린의 경우 매트 그린 다이얼이고 블루와 블랙은 썬버스트 처리한 다이얼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이얼이 파이펜처럼 가장자리의 높이가 더 낮고 그 아래에는 분트랙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건데요. 파이펜 다이얼과 어플라이 인덱스 등 이 다이얼을 직접 보고 역시 이게 인하우스니까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핸즈를 보시면 심플한 바통형의 시침과 화살표 모양의 분침 그리고 롤리팝 형태의 초침으로 이렇게 각기 모두 다른 모양입니다. 다이얼 컬러의 경우에는 CQ는 2019년 론칭 당시에는 블랙 썬버스트 다이얼 버전으로만 출시를 했었는데요. 블루와 그린 컬러 다이얼이 더해져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블루와 그린 버전은 핸즈와 인덱스에 화이트 컬러 슈퍼 루미노바를 채워 넣었지만 블랙의 경우 어플라이 인덱스가 아니라 슈퍼 루미노바를 다이얼 위에 새겨 넣었고 핸즈에는 같은 컬러의 슈퍼 루미노바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베젤만 골드인 버전도 CQ와 CQ 파노라마 데이트에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골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버전은 인덱스 역시 골드 컬러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스트랩을 살펴볼 텐데요. 저는 오늘 메탈 브레이슬릿 버전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CQ는 브레이슬릿, 러버 스트랩, 그리고 패브릭 스트랩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탈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엔 3열에 심플한 링크의 구조가 있는데 가운데에 넓은 링크 부분만 폴리싱 처리를 하고 양쪽의 링크는 세틴 브러싱 처리를 했습니다. 스트랩에는 폴딩 클래스프를 장착했는데 여기 버클에 있는 더블 G 로고 부분을 누르면 8단계까지 길이 조정이 가능한 다이빙 익스텐션 기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슬릿 버전 말고도 다이얼 컬러에 맞춘 러버 스트랩과 패브릭 스트랩도 있으니까 매장에서 직접 차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슬릿을 구매하고 러버 같은 거를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CQ에는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칼리버 39-1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CQ 파노라마 데이트에는 칼리버 36-13이 장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리버 39-11은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장하며 스탑 세컨드 메커니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다이버 시계답게 CQ의 모든 시계는 방수, 가독성, 충격 방지, 그리고 소금물에 대한 저항성 등에 있어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DIN과 ISO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CQ든 CQ 파노라마 데이트든 모두 믿고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글라슈테 오리지널로부터 이렇게 3개의 시계를 빌려왔는데요. 이 중에서 시튜버의 원픽은 역시 무조건 그린입니다. 그린부터 차볼 텐데요. 그린 컬러가 제가 사진으로 볼 때랑 조금 더 다른 것 같은데요. 되게 밀리터리 그린에 가까운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고 있으면 조금 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직경이 39.5mm인 이 시계는 손목 두께가 16.5cm인 스튜버에게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CQ의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CQ 메탈 브레이슬릿 버전은 1,300만 원이고요. 러버 같은 경우에는 1,190만 원이고 스트랩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러버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데 그거 가격은 22만 7천 원입니다.
베젤만 골드인 파노라마 데이트 버전은 1,930만 원입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파노나 세나토처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시계들도 있지만 매장에서 CQ를 실제로 보고 이 모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니까 왜 그런지 정말 잘 알 것 같습니다. 스틸 브레이슬릿, 그린, 그리고 직경 40mm 이하의 시계는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조합이니까요. 곧 완연한 봄이 오고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손목 위에 시계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계절도 올 텐데요. CQ를 차고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즐겁게 다니시길 시투버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